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저품질 백링크로 구글 상위 노출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좀 제목을 가지고 저품질 백링크로 작업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좀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저품질 백링크로 상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지를 두 가지로 가서 보시면요. 하나는 다른 사이트 보니까 저품질 링크로만 올려서 올라간 사이트가 있네 라고 한 거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작업하고 싶죠. 근데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 백링크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개당 가격도 비싸고 뭐 돈이 비싸니까 좀 싸게 가고 싶은 거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품질 백링크만으로는 안정적인 구글 상위 노출이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품질 백링크란 신뢰도가 낮거나 스팸성이나 뭐 자동 생성된 사이트나 뭐 무관한 주제의 사이트에서 얻은 백링크를 말하고요. 이런 백링크는 오히려 구글 알고리즘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아시면서도 링크를 거는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사이트의 신뢰도 하락이 되고요. 뭐 위험 하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백링크는요, 페널티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요, 저품질 백링크는요, 무시되거나 역효과가 발생되는 거는 뭐 계속 알고리즘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올라갔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계속 뭔가 남용을 한 거죠. 백링크를 써가지고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럼 이 사이트에서 온 백링크는 이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사이트한테 받은 사이트들도 문제가 생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링크를 받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요, 저품질 링크가 순위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낮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순위도 금방금방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이트들이 오기 전까지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뭐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올리고 싶은 키워드는 뭐 경쟁이 대부분의 경우는 세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출을 위해서는요, 고품질이며 자연스러운 백링크를 확보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품질 링크는요, SEO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저 사이트는 올라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운 좋게 올라갔다, 오래 가지 못한다, 갔다 하더라도 금방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검색 엔진 페널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노출을 위해서는 고품질 백링크 컨텐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작업을 안 하고 저도 저품질 링크를 사용을 안 했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뭔가 어디 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뭐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저렴한 거를 사서 여러 개를 써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 괜찮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좋은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 이치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품질보다는 고품질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저품질 백링크로 상위 노출이 된 경우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품질 백링크는 알고리즘에 좀 부적합하게 좀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일단 링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글에서 그 링크를 일단은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낮은 키워드나 아니면 니치 마켓으로 갈 때는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백링크가 아예 안 붙은 것보다는 그래도 붙어 있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백링크로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요. 저품질 링크라 하더라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 낮으니까 다른 사이트들은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좀 되죠. 그리고 사이트 자체에 내부 SEO가 좀 잘 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컨텐츠도 풍부하고 웹사이트 내에서 링크가 잘 걸려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뭐 백링크 조금 붙으면은 더 부스트가 되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되게 복잡하지만 때때로는 저품질 링크를 무시하지 않고 영향을 줄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일시적인 효과나 실험적인로 순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구글에서는 이제 뭔가 그 등수 매기는 것처럼 백링크가 어떻게 붙어 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일시적으로 1등에서 3등까지는 뭐 백링크나
신뢰 점수를 올렸고 뭐 4등에서 7등까지는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잠깐 이런 사이트가 새로 나왔는데 올려볼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또 그거를 또 최종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서 그 사이트가 뭐 저품질 링크로 작용을 했으니까 뭐 다 따라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스팸 필터로 우회 전략을 한 경우가 있죠. 일부 SEO 전문가들이 저품질 링크를 다양하게 조합하거나 분산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웹사이트 SEO 작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백링크라든지 이 관계도를 잘 투자를 해서 오래 떠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품질 링크는 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경우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출이 되는 것이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구글의 추가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통해서 페널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SEO 전략은 항상 고품질 컨텐츠와 자연스러운 고품질 백링크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실 게 저품질 백링크 하지 말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고품질 SEO 백링크는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제 고품질 백링크란 검색 엔진에서 신뢰도와 권위, 트러스트 점수와 권위, authority 점수를 인정받아서 SEO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백링크가 고품질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관련성, 그리고 권위,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치가 박혀 있던지 위치가 붙어 있던지 아니면 트래픽이라든지 사용자가 참여를 하거나 앵커 텍스트가 적절하거나 신뢰성이 있는 사이트에서 링크가 왔거나 다양한 출처에서 왔는데 온 링크들이 있는 도메인을 링크를 의미합니다. 도메인에서 온 링크를 의미하죠. 그래서 관련성 높은 출처가 뭐냐? 내 웹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링크가 걸린 사이트가 주제나 산업 분야의 유사한 컨텐츠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발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관련된 링크가 이발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으면 좋고 아니면은 뭐 헤어 아니면은 뭐 가위 아니면은 뭐 염색 이렇게 관련된 주제가 있죠. 이렇게 관련된 주제에 있는 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으면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 중에서 발레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쳤었을 때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발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발레복 강의를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발레 용품을 파는 사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발레 강습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발레 강습 아니면 이름 자체에 발레라고 들어간 것에서 링크를 받으면은 구글이 볼 때 자연스럽죠. 그리고 도메인 권위 있고 신뢰 있는 도메인 우리가 보통 뭐 DA나 뭐 DR 뭐 이런 점수를 보는데 뭐 authority 점수 권한이 좀 높은 점수 이미 권한이 있는 사이트들한테 받는 그 권한을 받은 뭐 이런 사이트에서 링크를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좀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뭐 어디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 어디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해보시면은 그거보다는 신뢰 점수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권위가 높은 도메인에서 링크를 받은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또 역으로 이용을 해서 권위가 높은 도메인을 경매시장에서 받아서 사이트로 복구해서 가는 뭐 PBN 전략이 있는 게 뭐 다 이런 내용이죠. 자,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온 것이 중요합니다. 컨텐츠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링크, 사이드바나 아니면 푸터 같은 데서 링크가 온 것보다는 본문 내에서 링크를 받은 것이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받으면 일단 어디선가 넘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링크가 넘어왔냐, 컨텐츠에서 백링크가 넘어왔냐, 앵커 텍스트는 제대로 넘어왔냐, 이게 중요하고요. 트래픽이나 사용자가 있는 사이트에서 넘어온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앵커 텍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도하게 키워드 반복이 된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링크를 받았는데 내 사이트가 A예요. B라고 하는 사이트가 왔는데 B라고 하는 사이트에 백링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앵커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가서 보니까 똑같은 앵커 텍스트가 굉장히 긴 것도 뭐 굉장히 반복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이트면 그렇게 생겼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이트들에서 링크를 받은 거, 그러니까 뭔가 파밍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이런 사이트에서 받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고품질 백링크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뢰성 있는 사이트.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팸성이나 저품질 사이트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머제스틱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TF 점수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SEO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다들 사용하는 게 신뢰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처, 다양한 도메인에서 고르게 분배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이런 영상들을 보고 SEO를 조금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PBN에서 백링크를 받아야 되는구나. PBN만 뭐 한 몇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내 PBN 구축해서 내 사이트로 가야지라고 해서 내 거에서 막 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뭐 저품질을 안 쓴다, 쓰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저품질도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고품질에서 링크를 받는 게 좋겠지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 보기에 자연스럽게 작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고품질 SEO 백링크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메인을 검색을 했었을 때 그 도메인에 걸려있는 백링크들이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건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고품질 백링크는 사이트의 권위나 신뢰도를 높여서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의 순위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저품질 백링크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제 의견과 지금 경험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제가 저품질 백링크가 안 좋고 고품질 백링크를 좀 걸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작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품질로 작업을 하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안정적으로 노출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품질 백링크보다는 고품질 백링크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오래가고 안정적이고, 약간 뭐 꼰대 같은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 저도 해보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느끼는 거는 그냥 쓸데없이 저품질로 막 몇백씩 쓰느니 몇십만 원씩 쓰느니 고품질짜리 그냥 한두 개를 더 거는 것이 더 훨씬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하고, 아마 순위를 올려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저품질 백링크에 관련된 뭐 좀 제 의견과 뭐 경험들을 좀 나눠 드렸으니까, SEO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좀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